회사 그만둔 지는 꽤 됐는데 이상하게도 아침은 여전히 그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없는데 몸이 먼저 하루를 시작하더라고요. 갈 데는 없는데 습관처럼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공원, 같은 벤치에 앉습니다. 누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요. 이 남자는 왜 그럴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의 아침은 조선소에서 들려오는 선박 경적 소리로 시작된다. 적어도 김도현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그 경적 소리는 38년 동안 그의 아침을 깨웠고 하루를 시작하게 했다. 퇴직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그 시간표를 기억하고 있었다. 오전 6시 정각. 알람 소리도 없는데 눈이 떠졌다. 침대 위에서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바로 벌떡 일어나 샤워를 하고 아내가 준비해 놓은 아침밥을 10분 안에 먹고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설 시간이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의 몸은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심장 박동은 빨라져 있고 호르몬은 하루를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왜 아직도 이러지? 그는 중얼거리며 천천히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 커피포트 스위치를 눌렀다. 예전에는 아내가 내주는 커피를 마셨지만 이제는 스스로 내려야 했다. 그것도 퇴직 생활의 작은 변화 중 하나였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 완전히 밝지는 않았다. 동네는 조용했고 몇몇 집들만 불을 켜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잠자리에 있을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깨어 있었다. 38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으니 이제 와서 바꾸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았다. 아내가 안방에서 나왔다. 그녀도 이미 깨어 있었다. 그가 퇴직한 후로 그녀의 생활 패턴도 조금 바뀌었다. 또 일어났네. 더 자도 되는데. 몸이 깨서. 자꾸 깨. 그러게 나도 말했잖아. 좀 늦게 자라고. 도현은 대답 대신 커피를 들이켰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커피. 아내는 예전보다 커피를 덜 뜨겁게 내려주기 시작했다. 그가 서둘러 마실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나 좀 나갈게. 또? 어디가? 그냥. 나가서 좀 걷고 올게.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그가 퇴직한 지 첫 달에는 자꾸 물었다. 어디가? 뭐 하려고? 누구 만나려고? 하지만 지금은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한 배려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다. 도현은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었다. 예전에는 정장 구두를 신었지만 지금은 운동화가 전부였다. 발에 맞는 신발. 꽉 조이지도 덜렁거리지도 않는. 마치 그의 현재 살처럼. 문을 열고 나섰다. 3월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이미 출근길에 있을 때였다. 차 안에 앉아 라디오 뉴스를 들으며 하루 일과를 머릿속에 그리던 시간. 지금은 그냥 거리를 걷고 있었다. 갈 곳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그가 중얼거렸다. 회사 안 가도. 아침은 여전히 그 시간에 눈이 떠지더라. 그 말에는 짜증, 체념 그리고 미묘한 수용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김도현은 동네를 지나 태화강 쪽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여전히 빠르고 규칙적이었다. 38년 동안 출근하면서 다져진 걸음걸이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길을 걷다 보니 예전에 매일 지나치던 장소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새벽마다 문을 열던 빵집, 아침마다 신문 배달을 하던 노인,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무릎 담요를 펴고 앉아 계시던 할머니. 그 할머니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이미.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지난 38년 동안 이 길을 걸으며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갔다. 그들 중 몇 명이나 여전히 이 길을 걸을까? 몇 명이나 여전히 살아있을까? 태화강 국가정원 입구에 도착했다. 아침 7시 조금 전 공원은 조용했다. 몇몇 조깅하는 사람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포함한 노인들이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도현은 특정한 길로 들어섰다. 벤치가 있는 곳으로. 강가를 따라 놓인 오래된 벤치 중 가장 끝에 있는 자리. 그 벤치에 앉기 전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제도 그제도 6개월 전 퇴직한 첫날부터 그는 이 벤치에 앉았다. 처음에는 실수로 왔다. 습관적으로 회사 가는 길을 걷다 보니 이곳에 도착했고 앉아서 1시간을 보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는 벤치에 앉으며 생각했다. 아내는 아직도 그가 어디에 가는지 모를 것이다. 아니, 알기는 알겠지만 묻지 않는 것이다. 그게 이제 그들 부부의 새로운 방식이었다. 퇴직 초기에는 그가 집에만 있자 아내가 불편해했다. 38년 동안 집을 비우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그녀의 공간과 시간이 침해당하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아침에 나가고 점심에 돌아오는 패턴이 생기자 그녀도 적응했다. 오전 시간은 그녀만의 시간이 되었고 그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도현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퇴직할 때 회사 동료들이 선물한 것이다. 처음에는 무슨 쓸모가 있나 싶었지만 지금은 그의 유일한 업무 도구가 되어버렸다. 수첩에는 별거 적혀 있지 않았다. 3월 5일 비움. 우산 챙김. 3월 12일 벤치나무에 새 둥지 생김. 3월 20일 자동 판매기 고장. 커피 못 먹음. 하찮은 기록들. 하지만 그것이 그의 하루를 증명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때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4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중형견 한 마리를 데리고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남자도 인사로 답했다. 하지만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그냥 스쳐 지나는 아침의 낯선 이웃일 뿐이었다. 도현은 그 남자를 개 주인이라고 마음속으로 부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벤치 아저씨라고 부를까? 아마 그럴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그렇게 정의한다. 무언가에 의해 혹은 어딘가에 의해. 예전에는 김 과장, 도현 씨, 조선소 3팀장이었다. 지금은 그냥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 그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일어서서 강가로 걸어갔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멈추지 않고 변함없이. 김도현은 다시 벤치로 돌아와 앉았다. 이번에는 자세를 바꿔 앉았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다. 회의석에 앉는 자세처럼. 그는 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왜 매일 이 벤치에 오는 걸까? 누구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
처음 몇 주는 참을 수 없이 지루했다. 손이 근질근질했고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에 시달렸다. 보고서를 써야 할 것 같았고 전화를 받아야 할 것 같았고 회의에 참석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들은 점점 희미해졌다. 대신 다른 생각들이 떠올랐다. 오늘 아침에 먹은 밥이 좀 밍밍했던 것, 아내가 어제 화분을 새로 사왔던 것, 그리고 지난주에 만난 옛 동료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소소한 것들. 하지만 그것들이 그의 하루를 채웠다. 그때 개 주인이 다시 지나갔다. 이번에는 개를 데리고 벤치 근처에서 잠시 멈춰 섰다. 개가 나무 뿌리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고 있었다. 저기, 실례합니다. 개 주인이 말을 걸어왔다. 도현은 살짝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네. 매일 이 벤치에 앉아 계시던데.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도현은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이유? 그건 그 자신도 잘 모르는 것이었다. 그냥 습관이 되어서요. 아, 그렇군요. 저도 매일 이 길로 산책 나오다 보니 선생님을 자주 봤어요. 개 주인이 미소 지었다. 그의 개가 도현 쪽으로 다가왔다. 도현은 살짝 몸을 뒤로 뺐다. 그는 동물을 무서워하는 편이었다. 죄송해요. 바둑이가 사람 좋아하더라고. 괜찮아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도현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쪽은 매일 개 산책 나오시나요? 네, 출근하기 전에요. 일종의 루틴이 되었어요. 출근 전에요. 그 말이 도현의 가슴을 살짝 때렸다. 출근이라는 단어. 그 단어는 이제 그의 사전에서 사라진 단어였다. 직장인이신가요? 네, 인근 공장에서 일해요. 교대 근무라 아침에 시간이 나더라고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남자에게 말하고 싶었다. 나도 한때는 그랬다. 매일 아침 출근했고 저녁에 퇴근했고 주말엔 쉬었다고.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왜 그런 걸 말해야 하지?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개 주인은 개를 데리고 걸어갔다. 도현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저 사람은 나를 보고 뭘 생각했을까? 그냥 빈둥거리는 노인? 할 일 없이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런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일어서고 싶었지만 앉아 있었다. 오늘도 이 벤치에 앉아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게 그의 의무 같았다. 벤치에 앉는 이유. 그는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이유 같은 건 없다. 그냥 해야 할 일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이곳에 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정말 전부일까? 어쩌면 이 벤치가 그에게 회사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닐까? 출근해서 책상에 앉는 대신 이 벤치에 앉는 것. 그 생각이 꽤나 그럴듯하게 느껴졌다. 그는 다시 수첩을 꺼냈다. 오늘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3월 25일께 산책하는 남자와 대화함. 출근한다고 함. 그리고 그 아래에 작게 추가했다. 나도 한때는 그랬다. 수첩을 닫고 주머니에 넣었다. 강 건너편에서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빛이 강물 위에 반짝이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도현은 벤치에 앉은 채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의 새 직업이 된 지 이미 6개월이 지났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 말은 습관처럼 나왔다. 예전에는 또 출근하는구나라고 말했을 것이다. 지금은 그냥 하루였다. 그가 벤치에서 일어났을 때 시계는 7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이미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아침 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지금은 그냥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아내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발걸음을 옮기기 전 그는 한 번 더 벤치를 돌아보았다. 나무 재질은 낡았지만 튼튼해 보였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이 벤치에 앉을 것이다. 그 이유를 아직 정확히 모를지라도. 김도현은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낡은 자동 판매기가 하나 서 있었다. 푸른색 도색이 벗겨져 하얀 철판이 드러난 적어도 20년은 된 것 같은 기계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다.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하나. 매일 같은 금액이다. 동전을 투입하고 믹스커피 버튼을 누르니 기계 속에서 낮은 굉음이 울리며 캔이 굴러나왔다. 캔을 집어들었다. 살짝 따뜻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애매한 온도. 그는 벤치로 돌아와 앉아 캔을 열었다. 푸슉 하는 소리와 함께 커피 향이 살짝 퍼졌다. 그는 한 모금 마셨다. 달콤 쌉싸름한 값싼 인스턴트 믹스커피의 맛이었다. 이 맛이 싫지는 않더라. 그가 중얼거렸다. 사실 처음에는 이 커피가 싫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아내가 내려주는 신선한 원두 커피를 마셨고 점심 후에는 동료들과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셨다. 그런 고급스러운 맛에 익숙했던 그는 이 값싼 캔커피를 경멸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맛에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진 것 이상으로 이 맛이 그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았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특별하지도 형편없지도 않은, 그냥 애매한, 마치 그의 지금 살처럼. 도현은 캔커피를 마시며 어제 아침을 떠올렸다. 아내가 새로 산 커피 머신으로 내려준 커피를 마셨을 때의 일이다. 향기롭고 깊은 맛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커피가 그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 너무 진했고 너무 있어 보였다. 이게 더 좋아. 그가 캔커피를 들어보이며 중얼거렸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다. 그때 다시 개 주인이 지나갔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개 주인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도현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저 사람은 지금 출근하겠지. 그 생각이 들자 도현은 문득 자신의 주머니를 더듬었다. 예전에는 이 시간쯤이면 주머니에 회사 출입카드, 명함, 그리고 중요한 메모지가 들어있었다. 지금은 동전 몇 개와 수첩 한 권뿐이었다. 그는 수첩을 꺼내 오늘의 기록을 남겼다. 3월 26일 자동 판매기 커피. 여전히 애매한 온도.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아래에 추가했다. 가게 주인 출근함. 나는 여기 있음. 그 기록을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다. 그는 캔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달콤함이 입안에 퍼지자 그 허전함이 조금은 달래지는 것 같았다. 도현은 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예전에는 커피 한 잔에도 의미가 있었다. 아침 커피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었고
점심 후 커피는 오후 업무를 위한 에너지였으며 회의 중 커피는 대화의 매개체였다. 지금의 이 캔커피는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손에 뭔가 들려야 마음이 놓이고 입안에 뭔가 있어야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캔커피를 다 마쳤을 때 시계는 8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아침 회의가 한창이었을 테다. 부서원들이 모여 어제의 업무 보고를 하고 오늘의 일정을 조율하는 시간. 지금 그는 혼자 벤치에 앉아 빈 캔만 들고 있었다. 도현은 일어나 쓰레기통으로 걸어갔다. 캔을 버리려는 순간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이 작은 캔이 오늘 아침 그의 유일한 성과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캔을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다시 벤치로 돌아와 곁에 놓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캔이 오늘 그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바보 같은 짓이야.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캔은 여전히 벤치 위에 있었다. 김도현은 벤치에 앉아 강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서는 새로운 아파트가 공사 중이었다. 크레인이 돌아가고 철골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 그는 그 광경을 보며 예전을 떠올렸다. 조선소에서 일할 때 그는 바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 헬멧을 쓰고 도면을 들고 사람들을 지휘하던. 회사에 있을 때 그는 김 팀장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선소 조립 3팀 김도현 팀장. 그 직함이 그를 정의했다. 그 직함 덕분에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았고 존중했고 필요로 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난주 그는 슈퍼마켓에 갔다가 예전 부하 직원을 만났다. 그 직원은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잠시 후에야 김 팀장님 이라고 외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퇴직하셨다면서요? 잘 지내세요? 응, 그래. 잘 지내. 그럼 좋겠네요. 저는 바쁘니까 이만. 대화는 30초도 채 지속되지 않았다. 그 직원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도현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그가 김 팀장이 아닌 순간 그는 그저 노인어에 불과했다는 것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니까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 그가 중얼거렸다. 그 말에는 쓸쓸함보다는 냉정한 관찰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가 퇴직한 지 6개월 회사는 여전히 돌아갔다. 배는 여전히 건조되었고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했다. 그의 빈자리는 누군가 채웠을 것이다. 어쩌면 더 젊고 더 유능한 사람이. 그 생각이 처음에는 너무 아팠다. 마치 38년 동안의 삶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회사에서 잠들었고 회사에서 깨어났으며 심지어 꿈에서도 회사 일을 꾸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다니. 하지만 지금은 그 아픔이 조금은 무뎌졌다. 아니, 아픔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공존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았다. 도현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안에는 신분증과 몇 장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 명함은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다. 가장 최근 것은 5년 전에 만든 것이다. 울산 중공업 조선소 조립 3팀 팀장 김도현. 그는 그 명함을 살펴보았다. 종이는 살짝 누렇게 변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그는 그 명함을 한 장 꺼내 햇빛에 비춰보았다. 이게 바로 나였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 그는 명함이 없다. 필요도 없고 줄 사람도 없다. 그때 벤치 반대편에서 노인 한 분이 걸어오셨다. 하얀 운동복을 입으셨고 목에는 수건을 두르셨다. 아마 아침 산책을 하시는 분이셨을 것이다. 그 노인은 도현을 보시고 미소를 지으셨다. 좋은 아침이네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노인이 벤치에 앉으셨다. 도현의 곁이 아니라 반대쪽 끝에. 매일 보는 것 같은데 자주 오시나요? 네, 거의 매일요. 저도 그래요. 10년째 매일 이 공원에 나오는데 작년 가을부터 자주 뵈네요. 10년. 도현은 그 숫자에 잠시 압도당했다. 그는 6개월을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10년을 이렇게 살아오셨다.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노인의 말에 도현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눈빛이 다르거든.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다 그런 눈빛을 하고 다니더라. 좀 길을 잃은 듯한. 도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노인이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걱정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처음 1년이 제일 힘들지만 그 후에는 익숙해져요. 정말요? 네. 지금은 쓸모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 필요가 없으니까. 노인이 일어나셨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노인이 걸어가시자 도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캔커피가 놓인 쪽을 보았다. 빈 캔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쓸모.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정말 쓸모없는 걸까? 아니면 그 노인이 말한 대로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걸까? 아직 답을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알 것 같았다. 쓸모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10시가 조금 넘어서 김도현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아내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발걸음은 아침에 왔을 때보다 조금 더 무거웠다. 하지만 그건 피로 때문이 아니라 하루의 첫 번째 의무가 끝났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동네 슈퍼에 들렀다. 아내가 부탁한 계란 한 판과 두부 한 모를 사기 위해서였다. 슈퍼 주인 아줌마가 반갑게 인사했다. 아저씨, 오늘도 산책 다녀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좋죠? 산책하기 딱이에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을 했다. 예전에는 이런 대화가 짜증났다. 쓸데없는 인사, 쓸데없는 수다. 그는 항상 서둘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대화가 그의 하루에 작은 변화를 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가 그를 알아보고 인사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다. 돌아왔어? 점심 거의 다 됐어. 고맙다. 도현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TV는 꺼져 있었고 신문은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잠시 멍하니 있었다. 아내가 말했다. 오늘은 뭐 했어?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지. 다른 사람들도 많아? 조깅하는 사람들, 개 산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예전에는 그런 대화가 더 길었을 것이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동료들은 어때? 오늘 회의는 어땠어? 지금은 그런 질문들이 모두 사라졌다. 대신 더 단순한 질문들만 남았다. 점심을 먹고 도현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세상은 여전히 굴러가고 있었다. 그는 잠시 채널을 돌리다가 그냥 껐다. 소리가 시끄러웠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민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의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일했다. 대기업에 들어가 결혼도 하고 작년에 아이도 낳았다. 도현은 손주를 본 지 2달이 넘었다. 전화 한 통 하라고 아내가 자주 말했지만 그는 하지 않았다. 바쁘겠지,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가 생각했다. 자신의 아버지는 퇴직 후 어떻게 지냈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아버지도 매일 같은 패턴으로 살았던 것 같다. 아침 산책, 점심, 낮잠, 저녁 뉴스. 그때 그건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단조로운 생활을 할 수 있지? 하지만 지금은 그가 바로 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오후 2시 그는 낮잠을 잤다. 침대에 누워 30분 정도. 깊게 잠들지는 않았고 그냥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낮잠에서 깨어나자 시계는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일어나 거실로 나가 물 한 잔을 마셨다. 하루의 패턴이 이렇게 반복된다. 아침 벤치, 점심 낮잠, 그리고 이제는 저녁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하루는 어김없이 흘러갔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세상은 돌아갔고 그는 살아있었다. 도현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자가 방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래도 하루는 간다. 그가 중얼거렸다. 그 말에는 체념과 수용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이 공허함이 무서웠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시간은 흘러가고 인생은 끝나가고. 하지만 지금은 그 공허함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 아니, 공허함이 아니라 여유라고 해야 할까? 그는 깨달았다. 살아내는데 꼭 큰 의미나 역할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녁 6시 아내가 저녁을 차렸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TV 소리만이 방을 채웠다. 내일도 비 온다네. 아내가 뉴스를 보며 말했다. 그럼 우산 챙겨야겠구나. 응.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안에는 40년 동안 함께한 부부의 이해가 담겨 있었다.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저녁을 마치고 도현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는 TV를 보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하루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내일도 그는 아침 6시에 눈을 뜰 것이고 7시 20분에 벤치에 앉을 것이고 캔커피를 마실 것이다. 그 패턴이 지겨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패턴이 그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았다. 그가 벤치에 앉는 이유를 아직 정확히 모를지라도 한 가지는 알 것 같았다. 그는 살아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하루는 흘러간다. 다음 날 아침 김도현은 평소보다 10분 일찍 벤치에 도착했다. 하늘이 잔뜩 흐려 비가 올 조짐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나왔다.
우산을 챙겨서. 오늘은 공원에 사람들이 특히 많았다. 주말이 다가오는 금요일이어서인지 아침부터 조깅하는 젊은이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도 눈에 띄었다. 도현은 평소처럼 벤치에 앉았다. 오늘은 그의 자리 바로 옆에 유모차를 멈춘 젊은 부부가 있었다. 아마 1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유모차에서 졸고 있었다. 여보, 아이 우유 시간인데 어쩌지? 여기서 먹여도 되겠어? 그러게. 주변에 사람들 많아서. 두 부부는 살짝 당황한 표정이었다. 도현은 그들을 슬쩍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아마 그들이 앉을 공간을 내주려는 것이었다. 그때 젊은 아버지가 말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희가 다른 데 가볼게요. 아니, 제가. 아니요, 정말 괜찮아요. 아저씨는 매일 이 자리에 앉으시는 거 보셨거든요. 저희가 방해할 수 없어요. 도현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들이 그를 알고 있었다니. 매일 이 자리에 앉는 그를. 그런가요? 네, 저희도 주말에만 오지만 자주 뵈어서 알아봤어요. 젊은 부부는 유모차를 밀며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도현은 다시 벤치에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이상했다.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다. 아니, 알아본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그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의 패턴을 알고 심지어 그를 위한 배려까지 해주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조깅하는 젊은이들 중 몇 명은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개를 산책시키던 한 중년 여성도 인사하는 미소를 보냈다. 도현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는 혼자였지만 완전히 고립된 것은 아니었다. 이 공원에는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알아보는. 그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쓸쓸하기도 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벤치에 앉는 노인이라는 이미지뿐이었다. 김도현이라는 사람 38년 동안 조선소에서 일했던 남자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때 개 주인이 다시 지나갔다. 오늘은 개를 데리지 않고 혼자였다. 아저씨, 오늘은 개가 아파서 데리고 못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괜찮아지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아저씨도 비 오기 전에 들어가세요. 저는 출근해야 해서 이만. 개 주인이 걸어가자 도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출근이라는 단어는 이제 낯설게 느껴졌지만 여전히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공원은 점점 더 활기차졌다.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태극권을 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중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만나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활동의 한가운데 벤치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외로웠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았다. 퇴직 초기 그는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항상 무언가가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마치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진 것처럼. 하지만 지금은 그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물론 예전의 그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이 공간에서의 그의 자리,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의 그의 자리. 도현은 수첩을 꺼냈다. 오늘의 기록을 남기려고 했지만 펜을 들고 잠시 망설였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다. 결국 그는 간단하게 썼다. 3월 29일 사람들이 나를 알아본다. 나는 여전히 혼자지만
그리고 아래에 조금 더 작게 추가했다. 그래도 괜찮다. 그가 수첩을 닫을 때쯤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도현은 우산을 펼쳤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조깅하던 사람들, 산책하던 사람들, 태극권 하던 노인들. 하지만 도현은 벤치에 남았다. 우산을 쓰고 빗속에서 강을 바라보며. 비가 내리는 강은 또 다른 모습이었다. 물 위에 동그라미가 생기고 안개가 살짝 끼고 모든 것이 흐려 보였다. 마치 그의 기억처럼. 그는 비가 그칠 때까지 대략 20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는 정말로 혼자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외로움이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비가 그치자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바닥에 앉은 자리가 젖어 있었지만 그것은 내일이면 마를 것이다. 마치 모든 것처럼. 4월이 되었다.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달이다. 김도현은 이제 벤치에 앉는 지 7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오늘 아침은 특별했다. 그가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그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았다. 마치 누군가 그 질문을 던진 것처럼.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개 주인도 젊은 부부도 태극권 하는 노인들도 보이지 않았다. 오늘은 화요일 평일 아침이라 사람이 적은 시간이었다. 도현은 그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아무도 시키지 않는다. 정말로 아무도. 아내는 그가 나가는 것을 더 이상 묻지도 않는다.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고 옛 동료들은 각자의 삶이 있다. 그러면 왜 그는 매일 아침 이 벤치에 나와 앉는가? 처음에는 습관 때문이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없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루틴이 되어서. 하지만 오늘 그는 처음으로 그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다. 그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38년의 직장 생활. 그 시간은 어땠나? 바쁘고 지치고 때로는 보람있고 때로는 허탈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시간은 필요에 의해 움직였다. 회사가 그를 필요로 했고 가족이 그를 필요로 했고 사회가 그를 필요로 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그를 필요로 할까? 아내. 그녀는 그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가 집에 있으면 불편해할 때도 있었다. 아들. 그는 이미 독립한 성인이다.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사회. 퇴직한 노인에게 사회는 더 이상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로 필요 없는 존재인가?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럼 나는 내가 나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 질문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것들을 위해 살아왔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하지만 김도현이라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는 거의 살아본 적이 없었다. 도현은 벤치에서 일어나 강가로 걸어갔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물속에 자신의 흐릿한 그림자를 보았다. 내가 나를 위해 여기 앉는 거라면? 그 생각이 스치자 뭔가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벤치로 돌아와 다시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자세로. 예전에는 똑바로 앉았다. 회의석에 앉는 것처럼. 지금은 살짝 기대어 앉았다. 편안하게. 그가 수첩을 꺼냈을 때 그의 손은 전보다 더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는 오늘의 기록을 남겼다. 4월 2일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나는 여기 앉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는 한 줄을 더 추가했다. 아마도 내가 나를 위해 여기 오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 기록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나왔다. 67년을 살아오면서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자신을 위해 어떤 장소에 가고 자신을 위해 어떤 시간을 보낸다는 것. 그때 그가 개 주인이라고 부르던 남자가 다시 지나갔다. 오늘은 개를 다시 데리고 나왔다. 개는 도현을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바두가 안 돼. 개 주인이 개를 불렀지만 개는 도현의 발치에 와서 앉았다. 죄송해요, 아저씨. 바둑이가 아저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도현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개는 만족한 듯 눈을 감았다. 이름이 바둑이라고요? 네, 얼굴에 검은 점이 바둑알 같아서 그랬어요. 귀여운 개네요. 개 주인이 미소 지었다. 아저씨, 요즘 보니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표정이요. 예전에는 좀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더 편안해 보여요. 도현은 그 말에 잠시 멈춰섰다. 그가 변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챘다니. 그런가요? 저도 모르겠네요. 분명히 달라지셨어요. 아마 공원 생활이 적응되신 거겠죠. 개 주인이 개를 부르며 걸어갔다. 도현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가 변하고 있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그 변화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는 이제 해야만 하는 삶에서 하고 싶은 삶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물론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시작은 한 것 같았다. 도현은 벤치에서 일어나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에 같이 영화나 한 편 보기로 했었다. 아내가 어제 제안했고 그는 수락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다. 비록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알 것 같았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그는 이 벤치에 앉을 권리가 있었다. 아니, 권리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시간, 스스로 선택한 장소. 그것이 처음에는 습관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이상하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보통은 10시 넘어서 들어오잖아. 그냥 좀 일찍 들어오고 싶어서. 알겠어. 그런데 표정이 밝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도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 아내는 그 답변에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미소로 답했다. 점심 식탁에 앉아 도현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은 같이 공원에 갈래? 너도 오랜만에 산책 나가고. 아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내가 나한테 같이 가자고? 응. 내가 좋다면. 그럼 당연히 좋지. 몇 시에 나갈까? 그 순간 도현은 깨달았다.
그는 아직도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김도현은 아내와 함께 공원으로 향했다. 아내는 살짝 긴장한 듯 했지만 기대에 찬 표정이었다.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이 함께 아침 산책을 나선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이었다. 정말 여기 앉는구나. 아내가 그가 매일 앉던 벤치를 보며 말했다. 응, 바로 이 자리야. 왜 하필 이 자리야? 다른 벤치는 안 돼? 처음에는 우연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이 자리가 편하더라. 두 사람이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도현은 평소처럼 강을 바라보았고 아내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 경치 괜찮다. 강이 보이고 나무도 있고. 그렇지? 처음 왔을 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좋아. 아내가 그의 옆을 바라보았다. 도현 씨,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정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좋아?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는 아직 자신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전혀 좋지 않았어. 지루하고 허전하고 왜 이러고 사나 싶었지.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져. 그가 말을 이었다. 이 벤치에 앉는 게 마치 뭐 같아? 출근하는 것 같아.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출근? 여기가 회사도 아닌데. 그게 말이야. 도현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처음 퇴직했을 때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 그런데 그게 더 힘들었어.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여기 나오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그냥 습관이었어. 몸이 알아서 이쪽으로 걸어오더라고. 그런데 여기 앉아보니 뭔가 낫더라. 그가 강을 가리켰다. 여기 앉으면 적어도 나는 어딘가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시간은 완전히 내 시간이야.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의미였구나. 나는 그냥 답답해서 나가는 줄 알았어. 답답하기도 했지. 하지만 그건 처음 몇 달 동안만이었어. 지금은 도현이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했다. 지금은 이게 일종의 의식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이 벤치에 와서 앉는 것. 마치 회사 대신 스스로에게 출근하는 것 같아. 아내의 눈에 이해가 스쳤다. 아, 이제 알겠어. 너한테는 일정이 필요했구나. 구조가. 맞아. 구조. 나는 38년 동안 구조 속에서 살았어. 아침 6시 기상, 7시 출근, 6시 퇴근. 그 구조가 없어지자 나는 무너질 것 같았어. 도현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이 벤치가 그 구조를 대신해 준 거야. 비록 회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가 되어준 거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강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이고 새들이 지저귀고 조깅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도현 씨, 나도 이제 이해가 가. 고맙다. 아니, 내가 미안해. 너한테 더 많이 물어봤어야 했는데. 괜찮아. 나도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음에 또 같이 올래? 가끔은. 그럼 당연하지. 그날 도현은 평소보다 더 오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30분쯤 있다가 집으로 먼저 돌아갔고 그는 혼자 남았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이 벤치가 단순히 시간을 죽이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전환기를 위한 달이었다. 직장인에서 은퇴자로 생산자에서 관조자로 넘어가는 과정을 위한 안전한 공간. 그는 수첩을 꺼내 오늘의 기록을 남겼다. 4월 3일 아내와 함께 벤치에 앉았다. 내가 여기 오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벤치는 나의 새 출근 장소다. 그리고 그는 이제야 이해했다. 이 루틴은 그를 옛날에 붙잡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부드럽게 이동하게 해주는 장치였다는 것을. 1년이 지났다. 김도현은 여전히 매일 아침 그 벤치에 앉는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다. 오늘 아침 그는 벤치에 앉자마자 개 주인이 지나갔다. 이제는 그 남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정우라고 한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바둑이다. 아저씨, 좋은 아침이에요. 정우 씨도 좋은 아침.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 네, 오늘은 교대 시간이 바뀌어서요. 아저씨는 여전히 꾸준하시네요. 습관이 되어버렸지. 정우가 걸어간 후 도현은 벤치에 앉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똑바로 앉지도 너무 긴장하지도 않는다.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 강을 바라본다. 변한 것이 많다. 첫째, 그는 이제 혼자 오지 않는다. 일주일에 2번은 아내와 함께 온다. 둘이 나란히 앉아 강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거나 손주 이야기를 나눈다. 둘째, 그는 이제 캔커피 대신 집에서 가져온 텀블러 커피를 마신다. 아내가 내려주는 따뜻하고 향기로운 커피. 그 맛은 여전히 그를 행복하게 한다. 셋째, 그는 이제 수첩에 더 다양한 것을 기록한다. 단순히 날짜와 날씨뿐만 아니라 본 것, 느낀 것, 생각난 것들. 4월 15일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아내가 벚꽃 구경 가자고 했다. 4월 20일 정우 씨가 승진했다고 한다. 축하해 주었다. 4월 25일 민수에게 전화했다. 손주 영상을 받았다. 그의 삶은 여전히 단순하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이제는 풍요로움이 있다. 도현은 벤치에 앉아 오늘의 기록을 남기려다가 문득 펜을 멈췄다. 그는 지난 1년간의 수첩을 펼쳐보기 시작했다. 처음 몇 페이지는 짧고 단조로웠다. 비옴, 맑음, 춥다. 하지만 점점 기록이 길어지고 다양해지고 풍부해졌다. 사람들과 나눈 대화, 본 풍경, 느낀 감정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오늘 아침 쓸 기록이 아직 비어 있다. 도현은 펜을 들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써내려갔다. 4월 30일 퇴직한 지 1년 6개월. 나는 여전히 이 벤치에 앉아 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다. 나는 쓸모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야 나 자신으로 돌아온 거였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1년 반의 여정을 통해 얻은 진짜 깨달음이었다. 그가 퇴직했을 때 그는 자신이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했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심지어 자신에게까지. 하지만 지금은 그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 회사에서의 그는 김 팀장이었다. 그 역할은 중요했지만 그것은 그의 전부는 아니었다. 아니, 그것은 그의 일부분에 불과했다. 지금의 그는 그냥 김도현이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는 노인. 아내의 남편, 아들의 아버지, 손주의 할아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 그는 일어서서 강가로 걸어갔다. 봄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도현은 뒤돌아 벤치를 바라보았다. 그 나무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낡았지만 튼튼하게. 마치 그 자신처럼. 그는 깨달았다. 이 벤치에 오는 것은 그가 과거에 매달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장소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지금 들어갈게. 점심 뭐 먹을까? 된장찌개 했어. 민수한테서 전화 왔었어. 주말에 손주 데리고 오겠대. 정말? 그거 좋겠다. 그러게. 빨리 들어와. 커피도 새로 내렸어. 전화를 끄는 도현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르고 맑은 4월의 하늘. 그는 미소 지으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점심이 기다리고 있고 주말에 손주가 올 것이다. 그의 삶은 여전히 계속된다. 비록 회사에서는 끝났을지라도 인생에서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다. 인생의 다음 장은 빈 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채워지는 페이지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다. 벤치에 앉는 시간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다. 오늘 당신의 벤치는 어디인가? 당신이 앉아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찾아가 보라.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으로 돌아올 테니